오늘 5번째 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98%가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고 했대요. 의사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글로벌 시장 개척의 테마로 우리한테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태어나 보니 금수저였다라는 말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 글로벌 회사였다. 소개하기 딱 좋은데요. 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세트레가의 창업자이시자 의장님이신 김병진 의장님께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세트레가의 김병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졌던 경험 중에 하나의 특별한 사례,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그런 일반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글로벌 시장 진입, 국제협력, 그리고 과학 외교,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졌던 국제협력의 사례로서 UAE와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에 기술 이전 프로그램으로 두바이셋 1호라는 위성, 한 200km 정도 크기의 위성이고요. 해상도는 한 2.5m, 우주에서 지상의 한 점을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의 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두바이셋 2호, 그 다음에 2018년에 칼리파셋, 그리고 내년에 발사 예정인 MBG셋, 그리고 이미 2021년에 화성도 탐사선을 보냈죠. UAE에서 마스 미션까지, 아마리라는 미션까지 저희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보다 앞서 나가는 청출어람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네이처지에서 어떻게 작은 아랍의 국가가 화성까지 가는 탐사선을 보낼 수 있었느냐. 6년이란 짧은 시간에 그런 특집 기사를 썼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고, 화성 프로그램을 수행했던 인력들, 그리고 책임자도 한국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에 8명의 엔지니어가 한국에 파견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친구들은 뒷자리 정도 앉아서 어떻게 위성을 만드는지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친구들이 한국에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동시에 두바이셋 2호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성이 올라가기 전에 2호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는 최대 24명의 엔지니어가 저희 회사에 파견 나와 있었고요. 그 중에 7명을 저희가 카이스트의 석사 과정에 보냈습니다. 계약에는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회사 비용으로 7명을 석사 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석사 학위를 마쳤고요. 그 중에서 한 친구가 나중에 화성 가는 사업의 책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바이셋 2호 때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조수석 정도에 와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기여도 하면서 이것저것 조금 더 깊은 단계의 지식을 배웠고요. 3번째 위성인 칼리파셋 위성에 와서는 이제 운전석에 앉았죠.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은 조수석에 앉으면서 이제 코치를 해주는 역할을 했고, 두바이 엔지니어들은 이제 운전석에 앉으면서 뭐 약간은 서툴 수 있지만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013년부터 14년까지 한국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두바이에 돌아가서 위성을 조립하고 나중에 이제 일본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6년 정도의 아주 긴 기간 동안 UAE 저 기관과 MBRS라는 기관과 저희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적
그다음에 협력적, 외교적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득이 되거나 한쪽이 손해가 되는 관계라면 짧게 1, 2년은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저희처럼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는 나한테 있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중요하지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걸 주고 반대의 것을 또 주고받는 그런 게 좋은 협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주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성장을 해야 되고요. 내부적인 저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너무 빨리 배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었는데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먼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대방이 걷는 동안 우리가 뛰어야지 그 다음 단계 협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 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요즘 유행하는 K 브랜드라는 것에 많이 저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던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 광고판을 보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굉장히 또 뿌듯한 점도 있었었고요. 지금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런 대단한 기업들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만 아는 그런 기업들이었죠. 공항에 가서나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K컬처, K스포츠, K문화 너무나도 유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해외 비즈니스를 처음 했던 2000년대 초에 이미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 아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텐데 K컬처라 K드라마가 유행하기도 전인 시대였었는데 사실 해외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진출했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일단 낮아졌고 아직도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이라든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주 쪽을 잘하면 원자력 쪽도 혜택을 받고요. 원자력 쪽이 잘하면 우주 쪽도 혜택을 받는 그런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주고받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가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규정, 법률, 계약 여기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흔히들 말할 때 그 문서의 힘을 잘 이해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끼리 형, 동생 아니면 이모님 하면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가면 문서화가 돼야 되고 그 문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선진국 영미권 비즈니스를 하려면 문서는 약속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죠. 흔히들 계약서를 쓸 때 열심히 검토를 하고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언제 열어보냐 하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파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큰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를 열어보는데요. 사실 계약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정의를 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갖고 많이 싸우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작은 벤처 회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글로벌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 전문가를 가지기도 쉽지 않고 전문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들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우주라는 특수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 대서관 및 코트라로부터 많은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과학기술 외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방위산업, 우주, 원자력,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관에는 상무관, 참사관님, 그다음에 방위산업 같은 경우 무관,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대사님이 직접 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트라는 그런 방산이나 우주 같은 특수 분야가 아니라 일반 물자의 같은 경우도 코트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전문가들을 우리가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코트라 현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연구원 창업이라든지 학교 교원 창업 같은 경우는 학회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학회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보는 사실 모든 국제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회를 떠나서 정부 차원의 UN 협의체라든지 그런 지역 국가 간 협의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정부 기관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소 같은 경우는 표준화 회의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밖에 정부에서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적극 참여해서 같이 해외에 뛰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pay forward라는 영어 단어가 요즘 뜨는 단어더라고요. 은혜를 갚다라고 하면 보통 payback 또는 repay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pay forward라는 단어는 내가 받은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갚는 것.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그 결과를 학생들한테, 제3자한테 전달해 주는 것.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것을 pay forward라는 단어로 요즘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축구 같은 경우는 그 K 스포츠죠, 이것도. 2002년에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새로운 선진 축구 기술을 배웠고요. 그게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제3자한테 전달을 해준 거죠. 이게 짧게 보면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박 감독님으로부터의 지원을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일하든지 바이오든 전자든 우주든 항공이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제가 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우주 쪽의 경험이 다른 바이오라든지 기계라든지 다른 분야에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페이 포워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호의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16년 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감동입니다. 제가 줄 거와 받을 거를 잘 계산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걸 서로 유지하면서 16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 윈윈하면서 성장하셨는지 한 수 잘 배웠습니다. 페이 포워드?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국제 협력을 위한 핵심 있는 말씀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소수정의 패널분들이 오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눈 패널분들의 소개를 제가 잠시 이름만 말씀드리면, 개인 소개는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의장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소감과 함께 피드백을 주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솔루션 배익렬 대표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바토너스 이지수 대표님, 결국엔 제가 오셨습니다. 네.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전력연구원 최우성 책임연구원님 모시려고 해외에 파견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제가 약속을 지키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스 솔루션이라는 스타트업을 현재 운영한 지 1년 9개월 정도 된,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스트레스 솔루션 배잉열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K컬처에 대한 힘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아주 베이비 사업의 어린이 살인이로서 이제 글로벌 진출, 본투 글로벌은 아니었지만 약간 이제 글로벌 진출의 시작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K컬처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대한 문화와 현지에 대한 언어의 장벽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그 에비던스와 레퍼런스가 글로벌에서도 통하는구나를 최근에 이제 조금 느끼면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직관적이죠. 스트레스를 해결하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다이소 같은 회사가 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춤형 소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나면 늘 드리는 말씀이 하품 한번 해보세요거든요. 더울 때 우리가 땀이 나면서 체온을 유지하듯이 또 추울 때 몸이 떨면서 체온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졸리거나 피곤할 때 하품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 그대로 자율,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이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받았어? 우리의 자율신경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뭔가를 개발해보자 라는 임상 연구를 시작으로 이제 맞춤형 소리를 한번 개발해봤어요. 그 사람의 심박동수, 그 사람의 심전도 파형 그런 소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또 잠도 잘 자는 세상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가지고 나만의 모차르트 자장가를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면 잠도 잘 자는 세상 이러한 것들의 임상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팀의 대표입니다. 제가 우주에 대한 위성 얘기를 했는데 제 꿈이 힐링비트라는 아이템이 이제 우주인에게도 접목됐으면 좋겠다. 이제 우주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건데 우주에서 지구의 소리를 담은 힐링비트로 우주인의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보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아닌가 싶어요.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 자체가. 꿈을 조금 더 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본사업을 우주인하고 또 연결시키는군요. 네, 대단해요, 뭐든지 진짜. 엮어야지. 사업가이지만 이 그 말 언변이 대덕에서 최고십니다, 진짜로. 야, 최고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십니다. 인정합니다. 예. 이주 대표님 오랜만에 뵀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약자로 인한 따뜻한 기술을 만드는 기업 바토너스를 운영하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월에 창업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전자책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횡단보도 잘 건널 수 있도록 그 횡단보도 패턴을 인식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안내해주는 앱도 만들고 요즘은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수어를 하시면 그거를 영상 인식을 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텍스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면 그걸 또 이제 아바타가 수어를 해줘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이제 작년부터 개발을 해서 저희도 요걸 가지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일본의 오사카의 이제 학회에 저희도 처음으로 이제 부스를 내서 참석을 해서 많이 이제 일본의 이제 청각장애인 관련 분들, 교수님들 많이 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교수님 중에 이제 리더 오피니언 같이 이제 그 청각장애인 수어 쪽 하면 이 교수님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뭘 하자고 하면 다 이렇게 따르는 그런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스에서. 그래서 만나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아마 그 추석 끝나고 한 10월, 11월에 또 다시 뵙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긴밀하게 좀 연결을 해서 저희도 이제 한 내년쯤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에 먼저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참에 의장님 발표에 이제 어떻게 해외에 진출하냐 이제 학회가 딱 글자가 있길래 역시 해보신 분은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근데 저도 그동안 계속 이제 연구원으로 살다가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마케팅도 부족하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현지 법이나 뭐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이제 의장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이제 한 수 배우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셔서 일본 진출에 누구보다도 좋은 백그라운드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일단. 학부랑 석사 6년 동안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남들이 보면 6년 동안 일본에 있었으니까 다 잘 알겠지.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학교에밖에 안 있었어요. 학교에서 연구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다 보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법이나 사회문화 저희가 사회생활을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걱정도 되면서 그래도 이제 그 6년 동안 그래도 이제 국비유학을 받고 이제 갔다 보니까 아까 페이포워드처럼 이제 저도 그 국비유학을 받은 거를 좀 이렇게 사회 공헌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부터 먼저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그걸 또 난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서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도 따뜻한데 마음도 따뜻해요. 이번에 기여하시려고 또 하신다는 마음 좋습니다. 네, 마지막 최우성 박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전 전력연구원의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그 한전 하면 보통 전기를 만드는, 그리고 유통하는, 파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한전의 그 이웃사랑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빛을 통해서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게 그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라서 거기에 연구소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기계공학 전공해서 에너지 분야 R&D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선배들께서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일본,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렇게 좀 다양한 공동 연구들을 12건 이상 정도로 수행을 했었어요. 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연구원의 어떤 숙명이거든요. 어떤 도움들이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좀 다양한 국제 협력들, 국제 공동 연구 측면에서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 분은 태평양에서 수영하시는 분이고 저는 잘 되어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나름 수영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좀 넓은 세상에서 정말 거친 바다를 항해하시는, 수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어떤 그 경험적 확장, 생각의 확장, 사고의 확장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장님 발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또 생각했던 부분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 기관과 협력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나의 개발이 먼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되게 놓치는 부분일 거라 좀 보거든요. 이게 항상 사업 관점에서 제가 사업은 잘 모르지만 뭔가 배우고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란 비즈니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재적 역량들을 더 빨리 제대로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울림들을 좀 받아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에 굉장한 그 레퍼런스를 갖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2년 동안 가서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기록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네. 다른 이렇게 제가 패널분들을 함께 모셔봤는데 의장님 어떠세요?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 분야, 스트레스 완화, 굉장히 재밌는 분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임 이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한 걸 한번 더 듣고 좀 더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배우신다는 의견은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현금 투자인지 인적 투자인지 시간 마음의 투자인지는 모르지만 뭐든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건 굉장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장점이 주변에 걸 도와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투자도 있고, 그런 법률적인 지원, 그런 멘토링 이런 것들을 거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대전이기 때문에 사실 창업자들의 여기는 최고의 환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기반으로 다 창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결이 통할 거예요. EPRI 그곳이 네. 무엇이고 가서 2년 동안 뭐 하고 오셨는지 어떻게 네. 과학研究를 하고 오셨는지 좀 딥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이제 저희 한전 전력연구원에 소속돼 있고 저희하고 미국의 전력중앙연구소가 EPRI입니다. 여기하고는 기본적으로 멤버십 그래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DOE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에너지를 담당하는 그 정부 부처가 있고 정부 부처에서 그 국가적 R&D,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 R&D 로드맵을 만들 때 그 가장 먼저 찾고 그걸 플래닝을 같이 하는 기관 EPRI라는 기관입니다. EPRI 기관이 국가적 로드맵을 같이 세우고 그거에 필요한 에너지 분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협력하는 그런 연구소이고 여기 애프리는 전 세계적인 멤버십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전력회사, 유틸리티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계속 그 협력 관계 있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한 4명 정도 파견을 보냅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가게 됐고 거기에서는 그 보통 전기를 만들 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기를 쓰고 있는 이런 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는 발전소, 뭐 원자력, 화력, 석탄, 뭐 신재생 풍력 다 포함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동을 해서 우리 가정으로 오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발전, 송전, 고압에서 움직이는 걸 송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서 220V, 380V 쓰는 것들은 배전이라고 해서 가정단에 쓰는 것들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에 관련된 연구들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력연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중에 있던 발전이라고 해당되는 신재생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어떤 건전성을 평가하는 공동 연구를 같이 수행을 했었고요. 1차적으로는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고 2차적으로는 수영장 안에서의 사업화.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 특허 출원하고 그다음에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했던 부분들인데 이건 해외에서 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사업하려고 말씀하셨던 학회 아니면 여러 가지 컨퍼런스 장소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이제 그런 일들을 2년 동안 해왔고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렇고 이제 좀 글로벌 시야를 확실하게 제대로 느끼고 왔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소득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외교입니다. 네. 시작은 학회부터 시작하거나 그 미팅부터 시작하는데 뭔가 일어나면서 국가와 인류를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미 경험 많으시겠지만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봤을 경우에 누군가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 나라 마찬가지 신뢰가 더 중요하고 사람의 레퍼런스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사실 미국이다 보니까 이게 직접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연락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속해 있는 많은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고 어떤 인간적인 끈끈함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에 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협력을 해야 될 때 조금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리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걸을 때 그쪽으로 막 뛰고 날아다녔을 텐데 그 공동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고 어려웠었다. 그 다이나믹 코리아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정말 다이나믹하고요.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공동 연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10년 내외에 공동 연구 시작할 때는 사실 배우는 입장이었거든요. 특정 물론 연구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그게 한 5년을 거쳐가면서 같이 공동을 할 수 있는 저희 어떤 캐파나 이런 능력들이 커지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영역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은 약간 협력자 아니면 오히려 저희가 기술을 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고요. 한국 분들은 우물 안에서 노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서 원 세계에서 딱 이렇게 휘젓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냥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2번 나왔는데 혹시 수영도 잘하시는지? 저는 그 모든 운동은 다 좋아해서 네. 약 즐길 수 정도는 다 모든 운동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 선수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맞아요. 공감이 되셨죠.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도 만나면서 맞아요. 스트레스 네.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굉장히 네. 많습니다. 우주인의 스트레스 꼭 해보고 네. 싶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들의 스트레스부터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대표님들 만나면 진짜 높더라고요. 네, 엄청 네. 높죠. 그러면서 의외로 대표님들이 스트레스가 좀 저희는 스트레스 진단부터 시작하니까 낮으면
일 안 하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아. 또 대표들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들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들 좀 이렇게 미워. 근데 무조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좋은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긍정적 어떤 범위 안에서 스트레스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긴장감 있는 스트레스는 또 살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네, 당연히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뭐 완화한다라기보다는 스트레스 회복력을 기르자. 이게 회복력을 맞는 말인 것 기르자. 같아요.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예, 스트레스 레질리언스를 길러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음이 너무 좋아. 네, 깜짝 놀랐어요. 회복 탄력성이 사실 더 중요한 거니까요. 말씀하신. 맞아요. 결국에는 뭐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라고 마케팅에서 타겟 시장들한테 말은 하지만 결국 백그라운드 기술 가면 다 그 스트레스 레질리언스를 좀 회복시켜주고 또 자율신경 균형 좀 안정화시켜주고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위성에서도 화두가 그 레질리언스라는 레질리언스. 하나 고장이 나도 어떻게 복구가 됩니다. 위성이 하나 고장 나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또 그걸 메이크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화두이긴 하죠. 다 통하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를 좀 한정지어서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극한 기후 대응이거든요. 대응. 대응. 예측이 아니고 대응.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 어떠한 기후상, 태풍, 해일, 폭풍 이런 부분들은 폭염, 한파는 막을 수는 없다. 근데 어느 정도는 짧게는 예측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빨리 원상복귀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트리아이나 SI에서는 이미 그런 고민들의 사업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들었고. 서로 금방 통하는 점은 있네요. 서로가 그죠? 네, 결이 비슷하신 분들이어서 그렇고요. 결국에 기후변화 진짜로 예측보다 어댑테이션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 된 거 맞아요. 네. 따뜻한 기술 갖고 계신 이지수 대표님,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일본을 테마로 잡으신 이유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본 진출을 위해서 그나마 작은 거라도 학회라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보다 좀 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저는 이제 학교에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파트너 찾고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미팅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노약자, 노인분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일본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그런 하드웨어, 물건 같은 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좀 IT 쪽에 하는 게 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물건들 다 따로 놀고 있고 그 노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 같은 그런 거에 약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다방면으로 다 봐드려야 돼요. 수면도 잘 주무시는지 봐야 되고, 뭐 낙상을 안 하시는지 봐야 되고, 뭐 기저질환 있으신지 봐야 되고, 뭐 약은 잘 드셨는지 봐야 되고, 혈압 체크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은데 이걸 좀 따로따로 보고 있더라고,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한 좀 니즈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도 하면 이게 지금 일본에서 필요한 거를 개발하면서 또 한국에도 10년 뒤에 또 이제 일본 같은 또 이제 인구 구조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커버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래서 노인 쪽도 계속 이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 가서 좋은 실적을 쌓아 오시면 결국에 한국에서도 그게 파급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네. 것 같아서 좀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게 한국에서 하면 또 이제 의장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남아에서도 또 나중에 또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규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까다롭고 저희하고 문화가 너무 다를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 규제에 대해서 아직 딱 맞닥뜨린 건 없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요. 의사소통하는데 하나 의사소통하는데 한 3개에서 6개월은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만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3개월, 6개월, 뭐 1년 후에 이제 답을 주시는 것만 기다리면 회사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노인을 진짜 롱텀으로 가지고 그냥 조금 숏텀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개발된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인식 요게 이제 중간 텀이고 이제 숏텀으로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계속 이제 수익 나는 걸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3단계 나눠서 이제 좀 분산 투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 흔히들 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전략 같습니다. 뭐 투자자한테나 이렇게 목을 맨다거나 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회사가 위험해지는 걸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는 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결핍되지 않으니까 투자를 안 받았어 저희가. 진짜로? 사업하고 한 어. 6년 동안 안 받고 그냥 우리 주머니 나온 걸로 하고 이제 준비가 됐다 했을 때 이제 IPO를 성장했어요. 결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았고요. 그 6년 동안은 어떻게 그냥 우리 주머니 나온 걸로 먹고 살았어요. 각자 그냥 해결하셨어요? 사실은 계속 수익을 냈어요. 저희가 창업한 첫 해부터 6년 동안 계속 수익을 냈기 수익을 때문에 내셨고.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갔었는데 반드시 사실 투자가 필수는 아닌데 요즘 트렌드가 너무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래서 조금 외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받고 저희도 첫 해부터 작지만 이제 이익이 났고 용역을 반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분들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립이 돼요 이제. 딜레마가 있긴 한데 나중에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긴 해. 다들 네트워크가 IR 대회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고 거기서 계속 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그 기술 자체가 특별하시니까 그것도 일단 수익이 난다는 아주 좋은 절박함이 없으니 절박하면서 더 열심히 안 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이미 했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나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제일 맞듯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힐링비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과 다르게 중국 진출의 스토리도 또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중국으로 바로 진출하셨어요? 중국도 사실은 연구로 시작했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임상 연구에 대한 효과가 중국 레퍼런스도 퍼블리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사업을 한국에서 어떻게 하나 그분들이 보셨을 테고 이제 한국에서의 사업이 조금 확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출한 건 아니고 조인트 벤처로 일단 처음에 진출을 했습니다. 합자법인을 설립하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서를 처음에 쓰는데 전 한국에서의 계약서는 그래도 하루면 쓰잖아요. 또 이렇게 점검 받고 하는데 2주면 충분하거든요. 3달 걸렸습니다. 3달 걸렸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계약서 한 장 쓰고 번역하고 공증받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문서화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아라. 저는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받았을 때 내가 살인이라고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한자 한자 또 중국에 대한 우려하는 이슈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점검하다 보니까 중국의 규제도 이렇구나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결국에 글로벌 진출할 수 있었던 게 연구도 있었지만 저희가 K 컨텐츠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멍때리기 대회랑 좀 비교를 하면 많이 아실 텐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다 높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스트레스 왕 선발 대회를 해보자 라고 했고 너무 또 이렇게 대회로만 나가면 안 되고 저희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제일 높은 사람도 뽑고 힐링비트라는 저희 아이템을 들었을 때 제일 낮아진 사람도 한번 선발해보자. 그 스트레스 제로킹이라는 이름으로 5월 달에 대회를 이제 코엑스의 슬립테크 박람회라는 곳 초청을 받아서 처음 이제 개최를 했어요. 근데 그 대회를 보고 이제 중국 시장이 먼저 연락이 왔죠. 그래서 항저우에서 이 대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스트레스 제로킹 대회가 10월 달에 제주에서도 좀 크게 열리고 63빌딩에서도 이제 크게 열리고 이렇게 대회가 되면서 그러한 컨텐츠가 BM을 해외에서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를 조금 알 수 있게 됐고 저희는 소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방향적인 주파수에 좋은 소리, 띠, MC, 땡땡땡 모두 다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좀 맞춤형 소리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늘 믿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힐링비트는 언어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는 모든 개체들에게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같이 임상 연구했던 어느 대학병원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고 근데 아까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라포 형성이 되고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페라리 자동차 회사를 또 연결해줘서 그 자동차 회사에도 납품을 서비스를 공급을 하게 되었고 또 페라리가 또 어느 기업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를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맹신할 정도로 한 사람이 큰 사업의 성과를 또 창출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언어의 장벽, 또 물리적인 환경의 거리, 또 그곳에서의 그 팀 빌딩 이런 것들의 난항을 좀 겪고 있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제로킹 10월에 하신답니다. 꼭 클릭하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그죠? 깨알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혹시 마감됐나요? 네, 오늘 이제 마감됐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대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에서도 앵커를 찾으셨다고 하는데 대표님 진짜 주변에 핵심 앵커가 항상 이렇게 포진돼 계셔서 그 네트워크 확장을 그냥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복이세요. 열심히 하는데 네, 오늘도 또 좋은 분들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잘 대표님 스트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잘 나가고 있는데 코멘트 좀 주세요. 금방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사업에 있어서 사람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창업하려는 친구들한테 멘토링 할 때 꼭 하는 말이 식당 여는 거랑 위성 파는 거랑 결국 핵심은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식당에 잘 되려면 심플해요. 한 번 왔던 고객이 3개월 후, 뭐 1년 후라도 다시 올 의사가 있느냐. 이게 그 식당의 성공 포인트거든요. 근데 위성은 더 팔기가 어려워요. 네, 식당은 뭐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떠난 고객은 3년, 5년, 10년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 고객이 다른 사람들 소개하는 게 모든 사업의 같은 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나라의 위성을 팔려고 제안을 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했던 게 그 전에 했던 나라의 대표자 전화번호를 달라. 전화를 걸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한 거였어요. 두 나라에 대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계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식당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네. 거대과학 우주 분야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저희 같은 작은 소기업에서도 중요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사업은 결국에 정도가 똑같죠. 없는 거예요. 네. 예. 커스터머는 항상 맞다. 왕이다가 아니라 항상 맞다. 고객은 왕이다라기보다는 고객에게 하는 말이 항상 맞는 것 같아요. 고객- 피드백을 주는 게 이거 아닌데 싶어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끝으로 김병지 의장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참 기억에 남고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팁으로 주실 만한 것들이 없을까요? 뭐 사람이랑 엮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서로 처음에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두바이 아까 말씀드린 그 16년의 롱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협상을 하러 갔을 때 그 친구가 했던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질문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박지성 선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 축구도 전혀 보지도 않았고 박지성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문외한이었는데 이 중동 지역과 사업을 하려면 축구를 봐요. 그래서 축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두바이 스텝 1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위성을 발사하러 발사장 갔을 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가지 않았지만 같이 발사장에 갔던 친구들이 스페인 팀이랑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축구는 졌지만 그 다음 스페인 위성을 저희가 수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를 틀면 일단은 배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지만 첫 번째 배려를 낮추는 데는 다양한 그런 뭐 K컬처라든지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젊은 창업가들한테는 너무 작은 것만 자기 분야만 보지 말고 넓은 분야를 봐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노래도 많이 걸그룹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야지 얘기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의 코어를 딱히 끌어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최유성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공감 코어가 굉장히 있잖아요. 가서 미국에서 그 코어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진실됨을 보여주고 서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 없이 좀 인간 대 인간을 진실되게 좀 다가서려고 했던 몇 가지의 노력들이 그게 조금 서로의 관계를 하나 더 나아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들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에 확 들어가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제가 그쪽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은 분명히 있고 언어를 떠나서 문화적으로 그들이 켜켜이 쌓아놓은 어떤 DNA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확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제가 어느 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랑 어떤 진실된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보여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좀 좋게 봐주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협력하시는 분들 좋게 봐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 약간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연장지어서 뭔가 협력을 해야 할 때 제가 경험했던 독일, 일본, 미국은 그 파트너들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개발한 사람이든지 중간에 도와준 사람은 좀 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 큰 축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칫 담당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학회 가면은 내년에 학회는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연속성이 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진실한 관계를 쌓아놓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16년 하셨던 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정말 이러한 제가 하는 얕은 노력이 아니라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UA 친구들을 만나면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옹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처음 같이 갔던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이상하게 보죠. 다 자기들은 악수를 하는데 포옹하고 유럽 사람들 하듯이 남자끼리도 뺨에다 이렇게 키스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인사를 하면 굉장히 한국 사람도 어색하죠.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예,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인사에.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진짜 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고, 진짜 형제 같은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이 오죠. 예. 실력은 기본이고 장벽을 허물기 위한 관계 유지의 진실성도 해야 되니 대표님들 할 일이 너무 많다 진짜, 그죠? 네. 운동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나요? 사람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들이 나눴을 경우에 그게 좀 딱 접점이 맞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 운동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까 그 의장님 말씀하신 좀 두루두루 많은 경험과 고민들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언젠간 쓰여지는 부분이 좀 나온다. 지금 우리 그래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피곤한 일들을 스타트업 대표님께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든지 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움을 받으려면 그래도 그 현지의 거점센터든 코트라든 이런 쪽에 좀 그런 그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도움을 지금 받고 공동연구 기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좀 필요가 없으셨을까요? 그 거점센터나 이런 기관의 도움? 아니요, 연구는 연구일 뿐 사업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의 그 레퍼런스와 성과는 거기서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BM을 또 창출하느냐는 다르구나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았어요. 코트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협력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뭐 창경이라든지 TP라든지 특구에 여러 경진대회 또는 IR 데모데이 이런 것들을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멘토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현지에 있는 인력들을 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진실된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약속을 좀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바빴는데 어제 중국에서 잠깐 들어와 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일치로 갔다 왔어요. 이 정도를 좀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또 다른 성과를 주고, 또 저희가 제주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와달라 그러면 이제 제주는 당연히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서 이제 나이도 들어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 회사에 무박 3일로 해외 출장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요. UAE의 부품이 하나 고장해서 안테나 고장이어서 미국 회사 가서 부품을 받고 유럽으로 가서 다시 중동까지 갔어요.
여기에 비행기로서만 3박하고 부품 조달해주고 한국 돌아왔다.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일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지금 초기 단계지만 예, 약간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까요? 저는 아직 학교 기반 외에는 아직 없어요. 아직 뭐 코트라 연계한 적도 없고 뭐 이제 창업 기업 이렇게 도와주는 기관에서도 아직은 없고 아직 좀 전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일본 가야지 싶으니까 무작정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 리스트 쫙 보고 저희 분야랑 맞는 교수님한테 아 저는 어느과 누구 출신인데요 하면서 이제 메일을 콜드 메일 보냈고 그러니까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연구실이었고 뭐 누구 이렇게 아는 사람 있고 여기 제자의 선생님이고 하니까 만나 주셔서 그렇게 해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학회 간 것도 제가 이제 컨택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주최하는 학회에 아 그럼 여기 한번 와보면 여기 관련된 사람들 많이 오실 거예요 라고 해주셔서 부스를 냈고 그래서 진짜 만나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의장님처럼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건 못 드리겠지만 또 조금 아까운 거는 제가 그 저희 학교만 해도 한국 사람 600명 있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 중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은근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 선배들도 다 지금 뭐 대기업, S5 기업에 다 이제 일하셔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활동을 하셔서 만약에 뭐 일본을 진출하고 싶다면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가교 역할이 되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다면 미국 유학하셨던 분들이 좀 가교 역할을 하고 그렇게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표는 기업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그 뭐 아이돌도 공부하고 축구도 공부하고 이걸 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게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힘들거든요. 의장님이니까 하셨지.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도와주는 그런 곳곳에 있는 숨은 인재들, 예, 그런 분들이 조금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의 모임이 결국엔 그 시작점이거든요. 네. 예, 이렇게 모여서 또 연결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예, 그렇게 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네.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학회 이번에 전시 나갈 때도 옆에 아는 대표님도 너무 일본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본을 진출한 적도 없는데 일본의 다운로드 수가 더 많대요, 한국보다. 아 같이 가시자고 해서 저희 부스 반 딱 나눠가지고 드렸어요. 같이 하자고. 근데 너무 좋아하시고 그분이 일본어 다 외우고 오신 거예요. 제품 설명하는 걸. 그분한테 너무 큰 도움이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제가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유학하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장학금 받은 분도 많으시고 뭐 사비로 갔다고 해도 이게 한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든 써서 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페이포워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듯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오늘 많이 했네요. 문화적인 측면 아까 제가 무슨 드라마나 아이돌 얘기를 가볍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그 계약서에 계약 금액을 적잖아요. 근데 점과 컴마가 반대인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거랑 영미권이 쓰는 거랑 반대로 쓰는 나라가 해서 점과 소수점을 반대로 쓰면 큰일 나겠죠. 예, 1000배의 차이가. 그 같은 그 미국 EPRI랑 공동 연구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 공동 연구는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 사항들이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고 세부적인 일만 하면 되는데 이제 2, 3년 전 프라운호퍼하고 처음 할 때에는 문구 가지고 6개월 걸렸거든요. 도큐멘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국을 싱가포르로 해야 되냐 영국으로 해야 되냐 이런 사소한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 고민하지 않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달이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서 그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 전에 준비해야 될 어떤 노력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처음에 두바이나 이런 데 할 때 그런 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따로 있으셨나요? 팀이?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 그 영문 계약에 준 전문가가 있어요. 사실 전문가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회사 허락을 받고 영문 계약서 작성법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인쇄는 다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나중에 약간 후회를 했죠. 너무 잘 풀렸어. 저희 이제 법무실이 있어서 법무실에서 이제 그런 검토들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법무실은 딱 법률적 검토만 해야 되는 거고 그 뉘앙스의 온도차들은 같이 또 부딪혀야 돼서 맞아요. 그런 게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실제 필요하잖아요. 뭐 PM들 수준에서 사실 영문 계약서를 잘 쓰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계약 협상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 가장 오래 해본 협상이 3개월 동안 거의 풀로 그것만 붙잡고. 예, 그것만 한 주제만 갖고 한 10명이서 예, 한국과 그 나라를 오호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계약서 다시 거의 안 봤어요. 사실 계약서를 본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사실 책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다시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 출판을 했고 저희 직원이 그걸 또 사회에 또 기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저희 예, 수십 년의 노하우가 또 예, 들어가 있던 국제협력, 책이죠. 사업화, 외교 같은 경우에 직접 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어떤 그거하고 우리가 교과서로 공부하는 거 분명히 다를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 영어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쓰는 영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한번 정부기관 출장 갈 때 외교부 쪽 회의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아, 다르더라고요. 언어가 다르다는 걸 처음 느꼈고 언어 실력의 수준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예,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거나 기술적으로 쓰는 용어랑 외교 수준에서 써야 되는 영어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그걸 또 하려면 또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걸 예, 그때도 안 느꼈죠. 예. 그 아까 이제 중국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보통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회의들이 사실 화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 회의 대신에 온라인 회의가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가지고 되는 일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직접 더 가신 거죠? 그렇죠. 대면으로 회의하기 전에 화상으로 한 20번 넘게 진행을 했던 팀들이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네.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율이 한 40%라면 나머지 60%는 만나서 다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회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 이후 시간에 또 조금 더 뭐라 그러죠? 피벗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그 이후 시간에 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영어도 잘 쓰지 않고요. 오로지 그 중국 언어로만 쓰는 약간 제한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통역이 없으면 약간의 제한이 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파파고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언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팀빌딩 하는 것 영어권들은 그나마 구할 수 있지만 이제 또 중화권은 또 쉽지 않더라 이런 것들 이제 확장하려면 스타트업으로서는 전문 인력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 그 나라에 상관없이 일종의 관계끼리 어떤 라포가 형성이 되려면 아무리 효율적인 화상 미팅 100번보다 직접 한번 만나가지고 살을 부딪히면서 약간 그 현장에서의 그 맛을 느끼는 게 사실은 일을 대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엄청난 힘인 것 같고 중국은 저도 몰랐는데 따거의 힘이 있더라고요. 형님 따거 하면서 만나고 어깨 동무하고 따거 몇 번 하니까 좀 진척도가 늘어나는 그런 거 좀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나 유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뭐 걸을 때 우리는 뛰고 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내 기술과 내 핵심 아이디어를 공동 협업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불안함? 이런 거 없으셨는지. 사실 불안하면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사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게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거의 점수로 따지면 내가 60점, 70점 맞았을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90점, 95점 가면 이제는 손을 놔줘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오긴 와요. 같이 파트너로서 했는데 이제는 손을 놔주면서 너는 하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내가 더 이상 기술을 줄 수 없는 시점이 오고요. 저희도 그걸 느꼈던 시점이 왔었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 독립을 시켰고 독립했던 친구들이 화성에 가는 걸 보고 저희도 박수를 쳤죠. 그러면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하산했던 회사가 잠재적 협력자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미래의 경쟁자가 사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자신이 있어야죠. 일론 머스크 얘기 좀 해주세요. 이쯤에서 일론 머스크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같이 연구하셨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일론 머스크는 저희랑 사실 인연이 있었던 게 둘 다 스타트업 때 만났어요. 말레이시아 정부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를 했고 그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이거나 아니면 그 위성을 단독으로 쏘아줄 싼 발사체를 찾아야 되거나 했는데 두 번째 옵션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창고에 있을 때 저희 처음으로 이제
저희도 스타트업이고 거기도 스타트업이었을 때 용감하신 말레이시아 정부께서 사업을 주셔서 양 나라의 두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팔콘 1, 지금 팔콘 9이라는 비즈니스만 하고 있지만 그때 팔콘 1을 통해서 계속되는 실패를 하다가 저희 위성이 실린 게 5번째 처음으로 올라갔죠. 굉장히 실패에 가슴을 졸이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일론 머스크 한 번 잠깐 봤던 거 그 기억밖에 나지 않는데 다른 큰 기억은 그 스타트업의 창고만 있던 회사의 앞에 스포츠카가 4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F, P 들어가는 그 유명한 스포츠카가 4대가 있어서 제가 직원한테 저 차 누구 거냐 했더니 4대가 다 일론 머스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테슬라를 창업을 하는 걸 보고 아마도 테슬라라는 회사라는 아이디어를 가장 처음 들은 한국 사람이 저일 거예요. 직원이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때 사실 테슬라는 지금처럼 양산 모델이 아니라 위성처럼 주문하는 모델이었고 그게 한 1년에 걸쳐서 납품한 그런 식의 아이디어였는데 당연히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양산 모델로 바꿨고 그런 전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역시 뱁새는 황새의 뜻을 모르는구나 라고 감히 그 친구랑 비교를 할 수는 없구나 라고 느꼈죠. 황새가 근데 날개짓을 너무 심각하게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래서 그 4개의 스포츠카를 갖고 있는 게 보통 사람이 보면 낭비였고요. 사치였고 그 친구들한테 보면 투자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고 그 쓰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 사람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누군가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다. 일단 내가 잘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따라할 테면 따라와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해외 사업을 나갔을 경우 약간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 시장에서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기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좀 사실 기술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 낸 만큼 가치를 주느냐? 그게 더 정확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100원밖에 없는데 좋은 물건을 사고 싶다. 한데 누군가가 와서 200원의 가치를 주면서 100원만 받아간다. 그럼 성공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술이 남들 경쟁사보다 반드시 줘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돈을 내는 커스터머의 만족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소위 말하면 2대8 전략이라고 했는데 다른 경쟁사보다 성능은 80%, 가격은 20%라는 해외 위성. 안 그러면 누가 한국의 위성을 사줄까? 아직은 K컬처가 뜨기 전이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커요. 나중에는 요즘은 하는 전략은 뭐 선진국 대비 가격은 80%, 성능은 90%. 이제 이렇게 올라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저희 쌓아왔던 레코드, 한국이란 브랜드의 향상. 사실 브랜드라는 게 원래 뜻은 낙인이에요. 가축이나 이런 데 찍던 그 브랜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똑같이 같은 브랜드로 쓰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낙인으로 쓰던 게 지금은 이제 좋은 우리 로고 받고 다니잖아요. 명품이라고. 그게 한 끗 차이거든요. 잘못되면 이게 불량 국가가 되면 낙인이 되는 거고 좋은 국가가 되면 이게 명품 로고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한 끗 차이. 또 이 브랜드 낙인이라는 키 메시지가 가슴을 또 울리는데 맞죠? 공감합니다. 많이 끊으시는 2대8 가르마는 들었어도 2대8 전략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사업 초기엔 돈을 물어보지 않고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다 할게요. 계산하지 않고 뭐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불러주셨고 그러고 나서 퀄리티가 좀 올라오니까 그때에 대해서 그럼 이 정도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규모 면에서 엄청 비교가 되긴 하지만 저도 이 나름의 노하우 2대 8은 아니지만 고객이 가격을 낮게 뭐 다운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네가 가격을 유지해주면 나는 이만큼을 더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나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글로벌 협력, 글로벌 해외 진출이라는 테마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서로 간 질문을 좀 하고 그래도 테마가 글로벌이니까 관련된 질문이나 공감이나 이야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전 중국 아까 계약 말씀하셨는데 중국어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주변에서 다 말렸고요. 아, 예. 일단 투자자들도 말렸습니다. 이게 합당한 거냐, 카피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저도 완전하진 않지만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공감되는 생각이, 시작을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그걸 한번 넘어봐야 되겠다라는 좀 도전 정신, 스타트업이 도전 정신 빼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음에 좀 확신을 주셔서 깊은 공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하셨을 때 스트레스 많이 올라가셨겠다. 저는 늘 높습니다. 진짜 높습니다. 스스로 힘만 측정을 내시는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힐링비트라는 솔루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측정하는 게 원천 기술이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솔루션까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측정을 하는데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 솔루션 대표님께서 스트레스 높다는 게 사실 넌센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라식을 안 한 이유는 모든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다 안경을 벗을 때 저는 라식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최근에 직원 뽑을 때 저희 스트레스 측정을 다 하고 아, 어느 점수 이상만 뽑아요. 진짜로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높아야 풀어야 될 그러한 니즈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그 회사만의 나 그런 1등으로 것들. 가겠다. 저랑 잘 알고 계신 자율주행 전문가도 네. 자율주행 차를 운행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인공지능을 타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X에서 옛날에 우수 직원한테 스스로 발사한 로켓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모두 다 이것이 혜택인지 벌인지 모르겠어요. 이수 대표님 좋은 조언이나 뭐 거 없으세요? 박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다양한 이제 국가들 이제 공동 연구를 하셨는데 그 나라별로 이제 개인의 호불호 같은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좀 나라별로 어떤 이렇게 특성이 있는지 장단점이 있었는지. 네 개 나라로 좀 구분해서 치면 이게 물론 시기마다도 다르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워낙 잘 정리하고 도큐멘터리가 좀 강한 나라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정말 개인적인 친밀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유가 되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한 번은 되지 않고 오랫동안 근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들이 좀 공유되다 보니 좀 더 친해졌을 경우에 좀 더 오픈되는 영역들이 좀 많아져서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제 미국을 좀 비교해 보면 독일은 조금 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는 미국이 더 있는 걸로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 다는 아니지만 그 연구라는 측면 안에서 약간 비즈니스적인 어떠한 사고에서 판단되고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미국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독일 같은 좀 더 실용적인 그러니까 직접 하려고 하는 일에 조금 더 오리엔티된 영역들이 좀 더 많은 걸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뭐 제가 경험한 것들이 뭐 사실 대표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소개하는 건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어떤 열심만 가지고도 안 되는 영역도 있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우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고객이 필요한 가치를 얼마만큼 만족시켜주는가가 사실은 비즈니스의 완성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는 이제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하다 보니 그런 말씀하셨던 어떤 바다 어떤 경험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이랑 다 접목해서 공동 연구를 했다는 본인의 이력 또한 굉장하신 거예요. 이 기반에서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더 대단한 분들 저는 뵌 것 같아요. 의장님은 너무 말씀에 울림이 많이 그쵸. 하셨습니다. 저는 의장님 뵐 때마다 꽤 오래전부터 뵀었는데 뵙고 나면은 그 얘기가 잊어먹지 않는 한 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아마 말씀을 다 하시진 않으셨는데 그 제약 무협에서 강호에서 나오지 않지만
한 번 나왔을 때 훅 하는 그런 손 한 동작으로 이렇게 다 쓰러뜨리는 어떤 강호였던 건 정말 그 장산품 같은 고수. 그런 고수, 음. 찐 고수의 모습을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고수한테 질문 없으세요? 저 하나 있어요. 네. 가장 큰 스트레스가 고민이 직원들의 퇴사입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의 고민이시죠? 네. 네.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지금 질문. 500명이신데요, 지금. 요즘 들어서 그게 좀 심화된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작할 단계에서는 그게 큰 이슈가 아니었었어요. 한 20여 년 전에는 아직도 약간 올드 패션드한 시대였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직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었던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퇴사율이 높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높아요. 네. 대기업에 계신 분들 들어보면 대기업도 30%씩 돼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대신 몇 가지가 있죠. 사람을 더 뽑으려면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사장 역할을 할 때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람 찾는 데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온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사람을 찾는 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그래야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가는 게 자연스럽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간 직원이 돈을 벌어줄 때도 있어요. 예. 그 친구가 다른 비즈니스를 하거나 다른 뭐 같은 경우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연구소로 갈 수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친구가 더 많은 돈을 벌어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옹지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는 이 직원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뽑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똑똑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오래 있을 친구가 아니야. 저희는 그냥 뽑아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소위 말하는 밥값을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하고 떠날 친구이기 때문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은 나가더라도 더 많은 또 리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좁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낮아졌습니다. 대표님이 싫어서 나가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다른 걸 그쵸. 그 일본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다면 그게 막 어떤 사업으로 어떤 해외를 나가고 싶으신지.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봤는데 옛날에 우주를 안 했어. 사실 그때는 아무도 우주를 안 했으니까 그 시절에 제가 우주라는 그런 끈 최순달 박사님 만나지 않았다면 뭐 어떤 분야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전 아마 게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굉장히 그때 시작을 했으면 되게 좋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았을까? 제 성향이랑도 맞고 여러 가지를 엮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요즘 지금 다시 창업을 한다면? 라고 질문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2번은 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흔히들 세 번의 직업을 갖는다잖아요. 요즘 이제 특히 젊은 세대 20대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한 50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 하나를 찾고 50에서 한 65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한 65에서 한 80까지 할 수 있는 직업 3개는 있어야지 여러분의 100세 시대에 맞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9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관점을 갖고 생각을 하면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솔루션, 스타트 포인트 아니면 중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경험이 있은 다음에 창업을 하면 그 힘을 갖고 60, 70, 80에도 창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한마디씩만 짧게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업을 결심하신 분, 그러면 국제협력을 결심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 같고요. 이게 개인만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과 만나게 돼서 오늘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잔수영만 하다가 이렇게 바다에서 뛰어노시는 분들 직접 날 이야기들을 들어서 좀 많이 느꼈고요. 그 국제 협력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이제 한 번에 그 오프라인 회의에서 10번이 넘는 수십 번이 넘는 화상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국제 공군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와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날개를 가지고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와 정책과 지원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세 분 말씀 통해서 이게 정말 바다는 정말 힘든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수영장에 있지만 나름대로 수영장 안에서는 좀 시스테매틱한 어떤 일들을 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주 미약하나마 저희 경험을 나누거나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드리고 싶고 오늘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물만 봤는데 항상 그 일본 출장 저도 이제 일본에 계속 있었지만도 사업으로 다시 가려고 하면 조금 또 무거워요. 왜냐하면 저 혼자 가는 것 같고 저희 직원 항상 팀원 한 분 같이 가면 그래도 몇백만 원 깨지고 네, 이번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 사람들 자존심을 안 상하게 자기 영역은 또 이렇게 보장해 드리면서 또 좋은 제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좀 고민되고 이게 지금 가는 게 맞냐? 우리도 지금 돈 벌어서 이렇게 출장비 되고 있는데 가는 게 맞냐? 이렇게 좀 고민도 될 때도 많아요. 근데 또 막상 가보면 갔더니 너무 잘했다. 역시 갔었어야 되는데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고민과 성취감과 그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뵙고 나서 특히 의장님 뵙고 나서 또 힘을 많이 얻었고 저도 이제 진짜 한 발 한 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의장님 위치에서 또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또 이제 모티베이션까지도 얻고 갈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선물 받았는데 책 제목이 파타고니아 파도 칠 때 서핑을 이라는 책을 솔직히 안에까지 잘 보지 않았지만 제목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파도 칠 때 피하지 말고 서핑으로 즐겨라. 책 제목에 실존 인물을 좀 뵌 것 같아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꿈을 좀 꿀 수 있게 되었고 의장님 만난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우주인에게 힐링 비트를 이라는 꿈까지 꾸게 해주셔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좋은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협력을 테마로 사람 사는 얘기,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5번째 시간 잘 마무리하고 저희 6번째 시간은 ODA라는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